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자가 이제 9시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자, 99페이지 할 거죠? 제가 99페이지.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방금 너 몇 시까지 공부할 거냐 하니까 1시간 더 공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99페이지를 다 해보니까 다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요? 99페이지 천천히 설명해도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제자가 이제 녹화해서 갈 때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만약에 제자가 갈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99페이지 7번 갈게요. 7번. 자, 재밌습니다. 우리 제자님 아침에 나와서 지금 저번에 12시간째 있는 제자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그보다 한두 시간 더 있는 저에게도 박수를 보내면서 자, 99페이지 7번을 보니까요. 두 개의 직선이 이루어졌어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여기는 직선이 주어져 있고 kx 마이너스 y 플러스 2k 플러스 1은 여기라는 직선이 주어졌는데 이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제1사분면에서 얘네들이가 이제 제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제 K값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고 3배를 해준 걸 구하라고 하네요. 중학교 때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쉬운 문제지만 중학교 때도 가끔 나오는 유형이죠. 일단 이제 K가 기울기라는 건 Y를 넘겨보면 당연히 아실 거고 Y부터 일단 편하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이를 이제 조금 빨리 하면 이제 Y에 0을 대입하는 순간 X가 4니까 X절편이 4가 될 거고 X에 0을 대입하는 순간 Y가 2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네요. Y 데이미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요. 그런데 Y를 이 상태로 보고 있으면 이걸 이렇게 좀 옆으로 옮겨도 되겠죠. Y를 이 상태로 보고 있을 문제에게는 이제 힘듭니다. Y를 두 직선의 교점을 제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로 보면 K로 묶어줘 버리면 X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제하는 점이 마이너스 2,1을 항상 제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2,1 이렇게가 어디니까 여기 있겠죠. 그랬을 때 Y는 이 직선을 항상 Y를 지나니까 이 직선이 만약 여기 있는 0,2를 지날 때를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4,0을 지날 때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Y의 기울기를 알아내는 겁니다. 먼저 Y의 기울기를 알아내자 이거죠. Y의 기울기를. 그리고 Y의 기울기를 알아내자 이거죠.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를 지나게 되면 1사분면에서 만나겠죠. 당연히 이 기울기는 되면 안 되겠죠. Y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X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랬던 K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사라고 했던 건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X축과 Y축에서 만나는 걸 제외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Y의 기울기를 잠깐 구하면요. A는 좌표를 빼면 2가 될 거고 1 되겠네요. 그러면 베타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Y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게 되면요. 빼면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면 Y는 이제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3으로 봐주셔야겠죠. 더해보면 6분의 2는 3분의 1 되겠죠.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3배를 곱해줬죠. 3분의 1에서 3을 곱하는 형태겠네요. 그러면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08번 갈게요. 재밌습니다. 지금 왜 재밌냐면 항상 이제 매번 거의 찍을 때 90%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찍는데 거의 시간이 많이 남고 하니까 좋아요. 자, 누가 이제 즐거워요. 좀 지치긴 한데 즐겁습니다. 08번 볼게요. 자, 08번 봤더니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A, B, C가 주어졌는데 양수 A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A를 A라고 놨고요. 잠깐만요. 그림 좀 자세히 봐야겠는데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 AB. A만 지금 확실히 여기 있네. A가 지금 A, A가 양수네요. A가 지금 좌표가 A랍니다.
그런데 지금 출제자, 오케이. 무게중심이 주어졌네. 여기가 원점이 무게중심이래요. 원점이 무게중심이래요. 그래 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해야겠네. 무게중심은 이제 중점 위에 있는 거니까 꼭지점하고 이제 무게중심을 연결해서 항상 꼭지점하고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랬을 때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래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다. 오케이. PQ가 4, 오케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런 그림이겠네. 이런 이제, 이런 느낌의 그림이겠네. 이런 느낌의 그림.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여기 좌표 지금 P, Q로 나네요. 이렇게. 그랬을 때 P 플러스 Q의 제곱을 물어봤네요. P 플러스 Q의 제곱을 물어봤네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랍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일단은 이 중선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y가 4사분면에 있다면 당연히 2사분면에 있겠죠. y의 서로 중심으로 대칭인 거니까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출제자가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삼각형 나오면 정삼각형에서 중선은 그 높이죠. 높이를 구할 수 있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a죠. 그러면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야이가 지금 2 루트 3인데요. 야이가 지금 2대 1로 이제 비율을 나누니까요. 2 루트 3에 3분의 1을 내준 3분의 4 루트 3이 야이의 길이가 되겠네요. 3분의 4 루트 3. 그런데 우리가 예쁜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a인데 a가 지금 3분의 4 루트 3,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지금 3분의 4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요 a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45도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중선이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1대 루트 2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4 루트 3을 루트 2로 나누는 거니까 루트 2분의 역수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 루트 2분 3 루트 2분의 4 루트 3이 될 거고 분모에 이제 뭐를 해볼 거다? 유리화를 해보겠네요. 그러면 6분의 4 루트 6이 될 거고 약분해보면 3분의 2 루트 6이 되겠네. 그러면 a좌표 A가 3분의 2 루트 6, A가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3분의 2 루트 6, 3분의 2 루트 6이 나왔는데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2대 1 비율로 원점을 지나는 게 있으니까 이 좌표도 바로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지금 야이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바로 나오면 좋아요. 여기 3분의 2 루트 6에 반을 내줬고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선생님 요거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이 지금 중선이에요. 중선. 그래서 그대로 수선을 써오게 되면 여기 비율이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여기 2대 1이었죠. 2대 1이었으니까 너무 2대 1 치고 좀 이상하게 그랬나? 이렇게 2대 1이었죠. 그러면 야이도 이제 2대 1이겠죠. 야이도 2대 1이겠죠. 여기 3분의 2 루트 6, 3분의 2 루트 6이겠습니다. 여기다 길이가 3분의 루트 6, 여기가 3분의 루트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좌표는 이제 음수로 봐야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 3, 4분면에 있는 게 중점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케이 정삼각형이고 무게중심이 나왔고 중선이 나왔는데 정삼각형의 중선은 바로 나와야죠. 정삼각형의 중선은 높이를 내기도 하지만 명백하게 수선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두 직선의 수직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y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런데 좌표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좌표끼리 빼주면 p 플러스 3분의 루트 6 q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되고 있네요. 그러면 양변에 이게 마이너스 야이들로 와버릴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겠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일로 와버리면 p 플러스 q는 야이가 일로 와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이게 참 재미있는 문제네. 왜 재미있는 문제는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p 플러스 q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6인데 a를 제곱해라고 했죠.
그러면 9분의 2인 4의 루트 6.2니까 9분의 24 이렇게 되겠네. 마만 없어지고 9분의 24가 약분하면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3분의 8.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 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좋은 문제라고 지금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만들진 않았겠죠. 물론 이제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3분의 1도 6이지만 여기다 음수를 붙여준 거를 이제 나오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정말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했다면 이제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형태가. 어쨌든 그런 느낌.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요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어쨌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번입니다. 9번. 제가 이제 우리 제자님이 이제 집에 갈 시간 45분 남아서 조금 좀 많이 풀고 한 페이지는 풀어야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좀 놀면서 할게. 잠깐만요. 진짜 영상이 촬영이 잘 되고 있나? 자, 촬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9번 봅시다. 9번을 봤더니 실수 A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실수에다 L이라는 직선이 주어졌는데 L이라는 직선이 AX 플러스 2A-3 Y 이렇게 주어졌고요.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주어졌네요. A는 실수라고 했었고 이런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보는 L의 기억 직선 L은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4,1을 지난다. L은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4,1을 지난다. 무슨 A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요 상태로 보죠. 하나의 직선으로 지금 보지 말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라는 얘기네. 기억 조건이 A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A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AX 플러스 2AY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요 이렇게 보라는 얘기네. 잠깐 좀 확인 좀 할게. AX 2A 마이너스 3Y 플러스 6 AX 플러스 2AY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A를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Y가 되는 거고 A는 이제 6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되겠네. A 값에 관계없이 I를 0을 만족시키는 점. 오케이. Y는 2. 오케이. Y가 2인 점을 지랄 거고요. Y가 2면요. X 플러스 하니까 X는 마이너스 4인 점을 지나겠네. 그러면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4,2를 지난다. 네,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네요. 오케이. 기억은 맞았습니다. 이거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짓나? 자, 볼게요. 문제 볼게요. 자,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과 평행한 직선 L이 존재한다. y와 0과 평행한 직선 L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뭐 수학적으로 풀려는 건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비율로 풀어도 되죠. 비율로 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지 두 개 다 해볼까요? 일단 봅시다. L을 이제 평행한 직선 L이 존재한다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제 개수의 비율로 풀겠죠. 평행하려면 이제 1분의 A, X의 비율, 그리고 Y의 비율, 2분의 2A-3이 같아야 평행에 일단 조건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분의 6은 달라야겠지만 일단은 야이가 성립해야 평행한 조건이 될 텐데 L을 해버리면 2A-3은 2A인데 이런 만족시키는 A 값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A를 해버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근데 바로 2항에서 할게요. 2항 해버리면 0은 3 이런 식이 나오니까 0 곱하기 2로 갈까요? 0 곱하기 2 이런 A는 만족도 없죠. 그래서 이런 건 평행한 직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런데 이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연산적인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지워버렸네, 병석이가. 자, 이거 지워버리는 게 참 안타깝네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A로 묶었을 때 여기를 2AY니까 X 플러스 2Y 이렇게 했었고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6 이렇게 했었죠. 전개해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6 얘는 AX가 있는 거고 얘는 2AY니까 2Y죠. 그랬는데 야이는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마이너스 4,2라는 이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4,2를 지나는 마이너스 4,2를 지나는 수많은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그런데 누구만은 표현 못해? x 플러스 2y는 0을 만족시키는 이 직선만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 마이너스 4,2를 지나면서 이 직선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y는 마이너스 x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x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녀석은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녀석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4,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4,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4,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야이를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쯤에 저 직선 중에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과 평행한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과 평행한 직선이 존재한대요. 야이와 평행한 직선이 존재할 수 없죠. 야이와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x여야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x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 이거죠. 틀렸습니다. 자, 얘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도 푸는 방법이 원점5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다. 원점 0,0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A가 2일 때 최대이다. 0,0 야이와 야이의 거리의 최대는 A가 2일 때다. 이렇게 물어봤네요. 정근 직선 사이 공식을 쓸까요? 아닙니다. 푸른 방법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 왜냐면 요거를 자 이거 다 설명 또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A가 2일 일단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볼게요. 루트 이제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퐁당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야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A의 거리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최대이다. L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 그럼 최대라는 건 뭐예요? 분모가 최소가 될 때죠. 야이가 최소가 될 때 이 디스턴스가 최다라는 얘기예요. 야이가 최소가 될 때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루트 볼 필요 없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분모가 최소가 될 때 최대니까. 그러면 야이는 A 제곱 플러스 4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2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 되겠네요. 야이가 최소가 될 때 이제 디스턴스가 최대로 되겠네. 당연히 아니겠네요. 5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A 플러스 9 될 건데 이건 의미가 없죠.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A가 뭐일 때인 거니까. 반지 제형하면 단 5분의 6이 바로 이제 나오시죠? 근데 이제 그거 할게요. 단 5분의 6의 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6의 제곱이 나오면서 여기 또 어떤 수가 더해지겠죠? 이거 의미가 없죠. 그러면 5, A 마이너스 5분의 6의 제곱 플러스 무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별표 크게 별표 프라임을 썼어요. 그럼 A가 5분의 6일 때 이제 A가 5분의 6일 때 0,0 A가 5분의 1일 때 0,0가 거리가 최대인데 A가 2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공식으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잠깐 했냐면 다르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는 선생님 나중에 할게요. 왜 그러냐면 살짝만 얘기할게요. 살짝만. 또 얘기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0,0이라는 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리고 아까 이 점이 아까 뭐를 지났어요? 마이너스 4,1을 지나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4,1을 지났죠. 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이제 수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야이와 어떤 직선이
최대이냐 그거를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답부터 얘기하면 여기 점을 선생님이 만약 P라고 놓으면요. 여기서 이제 이 수많은 직선 중에 이 점과 거리가 최대인 점은 이 점과 P 마이너스 4,1을 연결했을 때 요 직선과 요 직선과 요 직선, 요 직선, 요 직선 수많은 직선 중에 0,0과 마이너스 4,1을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최대인 거예요.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최다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생각해 주면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잠깐 또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증명이 가능한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만약 어떤 점을 하나 잡고요. 선생님이 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지금 여기 P를 이제 마이너스 4,2였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점과 여기 0,0을 좀 보기 좋게 옆으로 좀 옮겨버릴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근데 만약 제가 야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야이는 뭐예요? 점과 이제 직선 사이의 거리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야이는 뭐예요? 야이는 이렇게 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죠. 그런데 지금 직각일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빗변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지금 큰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지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으로 만나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같을 때예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주면 그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또 잠깐 그것에 설명하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아마 강의를 이제 요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해설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도 다루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면 아침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2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0,0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수직으로 봤는데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2죠. 야의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야의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2에서 0에서 그냥 사주고 빼주면 마이너스 2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야의 기울기가 2라는 얘기예요. 야의 기울기가 2. 야의 기울기가 2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의 기울기가 2이고 이제 마이너스 4,2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라고 했을 때 2일 때 최대니까 기울기를 실질적으로 구해보면 야를 이제 바로 해도 되나요? 마이너스 b분의 a 꼴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분의 이제 마이너스 b분의 a에서 이렇게 해서 야 기울기가 2일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것도 괜찮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여기다 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b분의 a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보고 b분의 a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요. 야의 기울기가 이제 2일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야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양변에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버릴게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a에다가 야의 두 개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일로 오면 5a는 6이죠. a는 5분의 6일 때 이제 최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이거죠. 기억이 맞았습니다. 기억만. 자, 10번, 11번, 12번 지친데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이것도 참 제가 이제 우리 제자님들이 대단하긴 하네요. 이 일품이 물론 이제 준시화제 책으로서 쉬운 책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다 푸는 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유식인의 직선에서 삼각형의 유식을 만날 때
그러면 플러스 베타의 값은 자 10번을 맞대 천천히 합시다. 시간은 많죠. 제자님이 가더라도 저는 계속 찍으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대요.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지고 여기 좌표 마이너스 1, 여기 1 주어졌고 여기 3, 5만 적어준 이유는 좋네요. 여기 좌표가 이제 y좌표가 마이너스 1,3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제 1,3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1,5라는 뜻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5라는 뜻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주어져 있네요. 그랬는데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직선이 요 사각형 ABCD와 만날 때 mx-y 3m 플러스 1은 0. 몇 번 문제인지 안 적어 좀 힘들까요? 10번입니다. 지금 10번 문제. 10번 문제. 이렇게 mx-y 3m 플러스 1과 이 사각형이 만난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아까 문제였던 거 똑같은 경우에 두 직선이 교점을 정하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풀어야겠네. 순간적인 m이 상수지만 m을 변수로 봐가지고 m으로 묶었을 때 x-3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네. m으로 묶었어요. 문제를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오케이. m으로 묶으면 x-3 1 마이너스 y는 0 되겠네요. 그리고 m의 값에 관계없이 3,1을 지나겠네. 3,1을 지날 거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를 3,1을 지나겠네. 오케이. 사각형과 만나고 있으면 또 m이 오케이. m이 기울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축지자가 좋네요. m이 이렇게 와가지고 m이 양수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가 아니 m이 음수겠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니까 오케이. y가 돼서 m은 기울기입니다. m은 기울기인데 m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m이 양수라고 m이 이렇게 갈 거니까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m이 음수라는 걸 일단 체크. m은 이제 음수입니다. 체크해놓고 m은 음수예요. 그러면 지금 오케이 y하고 만날 때 m의 값의 범위가 나오네. 요 부분 하나 이제 범위 그리고 요쪽 범위를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이거 어려운 문제 할 때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m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y의 기울기 우선은 y의 기울기부터 구해야겠네. y의 기울기 너희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자 써나갑니다. 선생님이 좋아했던 너희 이름을 부르듯이 너희 기울기를 자 3 빼기 1은 2가 되겠네요. 1 빼기 5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야의 기울기 마이너스 2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 한 번 더 확인할게요. 3 빼기 1은 2, 1 빼기 마이너스 4.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맞네요. 야의 기울기를 봅시다. 마이너스 1,3이네요. 빼주면 4 되겠네요. 4 될 거고 1 빼기 3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야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그러면 요 사이를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꼭지를 하는 사각형 만날 때라고 했지 사이를 지난다 만난다는 거니까 야이도 포함이네. 만난다고 했어요. 사각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요 기울기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m의 기울기가 나오겠네. m의 기울기라는 것은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m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음수일 때 잘 힘들어요. 자, 음수일 때 보세요. 음수일 때는 기울기의 절대값 기울기죠. 절대값 기울기가 클수록 이제 y축에 이제 가까워지는 형태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보면 절대값 m이 절대값 m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절대값 m이 y도 절대값이 2죠. y는 절대값이 2죠. 얘는 절대값이 2분의 1이죠. 이렇게 보는 거죠. 절대값 m이 누구보다 2보다 작고 누구보다 커야 돼요? 2분의 1보다는 커야겠죠. 이렇게 보겠다 이거예요. 절대값 m이 등호가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풀겠네요. 그래서 m이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m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으면 어느 게 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크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작죠. 그런 다음에 크게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자, 그랬을 때 범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나는 여기를 이 사각형과 만나는 이제 수많은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과 수많은 직선과 어떤 직선 SX가 아니래요. X 맞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S 플러스 2가 0 야이하고 이제 수직이어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야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리로 와버리면 야이의 기울기는 S죠. 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사각형과 만나는 어떤 직선 하나를 제가 가져올게요. 야이의 기울기는 이 범위에 있겠죠. 근데 야이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 곱하기 s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m, 야이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s니까 두 개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ms가 마이너스 1이다. 요 식이 일단 나와야겠네요. 확인 좀 할게요. 직선과 이렇게 수직이기 위한 거니까. 수직이기. 어쨌든 이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기울기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과 만나는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이 수직이려면 야의 기울기가 m이잖아요. 야의 기울기가 s니까 두 개 곱한 게 뭐가 돼야 되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ms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나왔죠? 그럼 뭘 구하라고 했냐 볼게요. S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 S의 범위. S는 알파와 베타이다. S의 범위는 이제 알파와 베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쥐어버립시다. 필요 없으니까 쥐어버릴게요. 한번 자기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MS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다 쥐어버릴게요. MS는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S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는 n분의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요. 뭐 S는 n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마이너스 n분의 1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였네.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1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까요?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고정어 방향 바뀔 거고요. A는 2분의 1이 될 거고 A는 2가 되겠죠. 좀 예쁘게 적어주면 마이너스 M은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근데 둘 다 양수니까요. 역수취하면 부동어랑 바뀌죠. 야이를 역수취하면 야이도 역수취해줘야 되고 야이도 역수취해줘야 되는데 부동어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쁘게 적어줬어요. 마이너스 m은 이렇게 해서 2분의 1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역수를 먼저 취해볼게요.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m분의 1이죠. 2분의 1 역수 취하면 2죠. 2 역수 취하면 2분의 1이죠. 다 양수일 때 이제 역수 취해진 부동어가 바뀐다고 제가 강의 드렸었죠. 앞에서부터. 그럼 마이너스 m분의 1은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m분의 1은 s죠. 그러니까 s는 2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때 범위가 a와 a를 뭐라고 했나요? 더하라고 했네. 그럼 2분의 5가 되겠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2 더하기 2분의 1에서 그런 게 아주 예쁘네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우리 보세요. a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2개 곱하면 여기 보세요.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n분의 1 곱할 거잖아요. 야이하고 야이 곱했을 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야이하고 야이 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거고요. 야이하고 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와우. 왜 와우냐면 많이 했네요. 솔직히 지쳐는 조금. 그래도 우리 제자님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찍을 거예요. 자 11번 갑시다. 11번 갈게요. 11번을 봤더니 두 점이 있는데요. A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2,2고 B라는 점이 5,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졌대요.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대요. 아하. A를 대충 그릴까요? A가 이런 느낌, B가 이런 느낌. 왜냐면 X좌표가 우측에 있고 Y좌표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느낌인데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대요.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점에서 만난대요. 우리 하나 그립시다. 그런 직선 L이 있대요. 그런데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1, B와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1, 2. 오케이. 이런 얘기네. 야이하고 야이의 거리가 1, 야이하고 야이의 거리가 2. 이런 형태네. 오케이. 그러면 야이하고 야이가 지금 닮음이라는 얘기네. 닮음인데 1대2 닮음이니까 오케이. 1대2 내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잠깐 볼게요. L좌표가 뭐였어요? 2,2고요. L좌표가 5,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계속 읽어볼게요. 점 B와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1일 때 2일 때 했고 L의 X절표를 구하시오. 야이의 X절표를 구하래요. X절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X절표를 구할 건데 X절표를 구하면 L의 이름을 알아야겠네. L의 이름을. 그러면 1대2로 내부라는 점은 일단 될 거고 일단 야이의 좌표를 구해야겠네. 야이의 좌표를 일단 구합시다. 오케이. 구해놓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게 되면 되겠네. 왜냐면 비율이 주어진 게 아니고 명백하게 1하고 2라고 주어졌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이 쓰이겠네. 한 점을 밝혀야겠네. 내분점을 일단 밝혀야겠네. 내분점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네요. 그러면 해봅시다. 자, 3, 3 이렇게 되겠네요. M 플러스 1. 자, 이렇게 5 되겠네요. 5가 되겠네요. 자, 2, 4에서 9 되겠네요. 5, 4에서 9가 되겠네요. 3분의 9니까 3이 되겠네요. 자, 이거 볼게요. 마이너스 4네요. 여기 4에서 오케이. 3,0이 돼버리네. 3,0이 돼버리네. 감사하네요. 3,0이 돼버리면 다 3 아닌가요? X절표를 구하는 거 아닌가? 3,0이 구하는 X절표이잖아요. Y절표를 구하라고 했군요. 너무 재밌었어요. Y가 지금 3,0인데 X절표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니까 미쳤나봐요. Y절표를 구하라고 했네. Y절표. X절표를 구하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아깝네요. 자,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L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기울기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y-y1 그리고 x-x1 해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y는 mx-3m 이렇게 되겠네요. 예쁘게 적어주면 mx-y-3m 되겠네요. y는 y와 아까 침해점이 2,2였나요? 2,2와의 이제 점 사이의 거리가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지웁시다. 그러면 루트 이제 m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개수 제곱이 합 m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합이 되겠네요. 자, 퐁당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1이죠. 퐁당 들어가면 2m 되겠네요. 2m 퐁당 들어갔어요. 여기가 들어가면 2가 되겠네요. 2m-2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3m 있습니다. 마이너스 3m. 그럼 이거 다 칩시다, 이제. 그러면 야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야를 분다면 또 m의 제곱 플러스 1 되겠네요. 왜 야를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거 싫어해서 m 플러스 마이너스 묶어서 m,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 m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절대값이니까 m 플러스 2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양변을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제곱해주면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n은 n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4m은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그럼 m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네. 그러면 아이고 다 지워버렸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여기까지 만들어. 오케이. 그래, 여기 좌표가 아까 구했었는데, 오케이. 기억나네. 3,0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y-0, 마이너스 4분의 3. 근데 왜 기울기가 음수가 나왔었고, 양수가 나와야 될 텐데, 왜냐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2,2하고 5,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볼까요?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3 m제곱 플러스 1 없어지고 4m은 마이너스 3 m은 마이너스 3대 3 해봅시다. 뭐 그러면 되겠죠. 오케이 됐네. 미안해요. x 마이너스 3 되겠네. x 마이너스 x1이니까 미친 나가요. y는 자 마이너스 3분의 3 x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y는 마이너스 3. 그러면 y 절편이 4분의 9가 되겠네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거 y 절편이 그런데 이거 조금 섭섭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더 잘 그려줬어야 되는데 자 문제와 상관없이 답은 나왔는데 조금 뭔가 볼까요? 왜냐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 그림 좀 제대로 한번 그려볼까? a가 2,2 5,-3인가? a라고 오케이 2,2 5,-3 그러면 2,2가 지금 2,2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그리고 5,-4가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구나. 양수가 아니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기울기가 양수일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되나 보네. 오케이. 상관없네. 기울기가 음수라도 상관없네. 기울기가 음수. 이런 그림으로 나오네. 이런 것까지는 선생님이 바로 생각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푸는 거에 집중했지. 이런 걸 생각 못했어요. 어쨌든 이런 느낌. 어쨌든 항상 나는 아까침에 그릴 때 이런 느낌으로 그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이었는데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줘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 이제 이런 식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야이에 자 요거는 이제 좋은 문제 같네요. 자 선생님 뭐 내가 잘 풀리면 다 좋은 문제라고 하는 놈이죠. 자 놈이라고 하면 제가 저한테 놈이라고 했지만 우리 제자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자 영상 잘 찍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이렇게 오래 찍으면 불안해서요. 자, 잘 찍히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12번 볼게요. 12번. 오른쪽 그래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원인, 누원, 시원, 10도가 있는데 평행한 직선 두 개가 주어졌어요. 평행한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my name is 12x-5y 플러스 24. my name is 12x-5y 플러스 24는요. 이렇게 주어졌네요. 12x-5y 플러스 24는요. my name is 12x-5y 플러스 67은 0 이렇게 되어있네요. 24라고 주어졌고 마이너스 67이라고 주어져야죠.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개수의 비가 이제 같으니까 당연히 평행한 걸 아실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원들이 놀고 있네. 반지름이가 1인 두원 C1, C2가 놀고 있대요. C1은 여기서 놀고 있고 C1은 여기서 놀고 있대요. 반지름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여기서 막 이렇게 놀고 있대요. 이렇게 놀고 있대요. 이렇게 놀고 있대요. 굴러다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야이 이름을 이제 C1이라고 했어. 원을 서클 1이라고 했나봐요. 자 그러면 C2라고 했는데 C2는 여기서 놀고 있대요. 반지름이랑 똑같은 녀석인데 원을 너무 크게 그려준 것 같아. 이렇게 놀고 있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놀고 있대요. 이렇게 놀고 있는데 원 C1의 중심이 그리는 자치를 L이라고 했대요. 야이 이렇게 중심을 연결한 중심 산다 야이를 L이라고 놓겠대요. 그러면 L의 방정식을 일단 볼게요. L이라고 했어요. 1C2의 임의점 피해서 1C2의 임의의 점 여기 뭐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점이 임의의 점 아무데나 이런 임의의 점에서 직선 LA를 거리는 최소가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요 원위에 있는 이미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야이를 평행 이동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점. 평행 이동했을 때 가장 만나는 점. 야이가 이제 요 원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야이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 야이를 다 평행 이동시키는 얘기네. 평행 이동시키는 얘기네. 그래 놓고 야이, 이 디스턴스를 구하라는 얘기네. 확인 좀 할게요. 거리의 최소값. 오케이. 저 디스턴스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첫 번째부터 주어진 야이 두 개의 거리를 알아야겠네. 그럼 이제 두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죠. 우리가 공식 배웠죠. 배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평행한 직선을 배웠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 c-d라는 강의했죠. 여기까지 다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시면 이제 개념 강의 일품 체크라서 적어 나온 부분을 찾으세요. 그러면 루트 이제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네. 아니 왜 이렇게 적어주냐? 피타고라스 띠 수어주었네. 그럼 169니까 13 되겠네. 절대값 씌워주고 24 마이너스 67이니까 24 플러스 67 되겠네요. 두 개를 뺐으니까 그러면 13분의 91 되겠네. 80에 74, 80에 74, 7 더하기 30, 90 이렇게 7 되겠네. 그럼 야이하고 야이의 거리가 7인데 여기서 지금 1 까먹었죠. 반지 원의 중심과 접선을 연결하면 수직이니까 여기서 1을 까먹고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수직 원의 중심하고 접선하고 수직이고 원의 중심은 수직이니까 여기서 2를 까먹겠네. 원래 7의 길인데 여기서 1 까먹고 2 까먹었으니까 7 빼기 3에서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우리 제자님이 갈 시간 맞춰서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끝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이제 조금 이제 오프라인 강의 좀 비슷하게 해본 것 같아요. 거의 처음으로 오프라인하고 조금 비슷하게 좀 해본 것 같아요. 혼자 해도 너무 재미없긴 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때는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